카카오에서 잘못했네요, 다시 봉합할게요 이래서 되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티스토리는 망했습니다. 자, 티스토리는 빠이빠이, 이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피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네. 이제 피어슨님 같은 경우도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네, 되게 플랫폼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피어슨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보통은 이제 국내에 이제 토종인 네이버에 거의 몰빵되다시피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훌륭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도 다양화를 위해서 티스토리라고 하죠. 네. 다음 카카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이버 블로그랑 일단은 카카오의 티스토리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광고가 이제 네이버에 애드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이버 애드포스트 글로벌하게 가장 낮은 단가를 기록하는 광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티스토리,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하는 광고가 애드센스라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그렇죠. 구글이 하는 것이고 이제 구글은 글로벌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견될 수 없는 큰 몸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애드센스는 상당히 광고주에 특화되어 있고 대신에 광고를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 단가를 제법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지도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는 거는, 왜냐하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것이, 그렇죠.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가 정말 이 광고의 단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드센스는 내가 이제 달면 그 어떤 광고가 배치되는지를 알면 그 광고를 디테일하게 보면 광고 단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특정 광고 단가를 제가 딱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10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0배면 사실은 이거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배 정도 되면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맞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받는 수준이다. 네. 그럼 이거를 애드센스를 달았을 때는 1000만 원을 받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정 광고에 이제 광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대출, 여기 또 대출. 요거에 대해서 딱 한 건에 이제 비교만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군요. 근데 모든 광고를 비교했을 때는 10배가 아니라 2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들쭉날쭉한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애드센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2배든 10배든 무조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 티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애드센스를 달고 그 광고 단가를 그대로, 이제 다른 것들은 안 해요. 콘텐츠를 만들고 다 광고만 삽입을 하는 겁니다. 광고성 글을 뭐 만들고 이런 것들 전혀 안 합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컨텐츠만 그렇죠.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애드센스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이 컨텐츠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게 저는 이제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이 컨텐츠가 좋은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탑이거든요. 근데 글로벌한 구글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의 기술은 하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구글은 일단 이 컨텐츠의 이제 문맥이나 내용까지 지금 파악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고에 그 컨텐츠에 적절한, 아주 적합한 광고를 그대로 넣어줘요. 구글이 자동으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상당한 차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글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점령당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90%가 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안 돼요.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이 빼고는 구글이 그냥 다 먹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은 구글이 갖고 있을 공산이 크고요. 그러면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어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 애드센스가 더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줄 수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글의 문맥에 아주 적합한 광고를 보여줘서 그렇죠. 구매로 유도하는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전환율이 핵심이고요. 그 전환율이 높으려면 사실 전환율은 보통 0.3%, 0.03인가 그 정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글은 전환율을 끝까지 올리는 그런 광고 배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 컨텐츠에 맞는 광고를 실어야지 되는 그렇죠. 것들이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컨텐츠가 일단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컨텐츠가 정말로 처음에 제목과 같이 의도했던 바대로의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기계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구글은 이미 탁월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구글의 통계 패키지가 구글 어널리틱스라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들어봤어요. 예. 이게 어떤 건가요? 구글의 이제 애드센스를 다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크리에이터에 생산되는 이제 블로그든 유튜버든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원하는 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드센스도 유튜브에 네. 삽입되는 광고도 애드센스라는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도 애드센스고요. 네. 구글이 하는 광고들은 다 애드센스라고 타이틀링 되고요. 그 애드센스가 달리는 그걸 안 달고도 어떤 콘텐츠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구글 어널리틱스를 이제 붙이면 되는데 네. 보통은 애드센스를 이제 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고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구글 어널리틱스를 답니다. 근데 저도 그것들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너무 복잡하긴 한데 통계, 그러니까 내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읽는 분들이, 구독자 분들의 내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몇 분을 읽었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몇 분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질을 해서 야 이거 중요하네. 저 본인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행위, 행태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일견하고 이것들이 이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내가 정말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작은 액션들, 마우스질 혹은 뭐 읽다가 멈칫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미세한 뭐 움직임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 움직임도 구글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통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통계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순간 구글이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미처 지금은 못 보는 것들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겠구나. 조금 무서움도 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다시 이제 플랫폼 수익 쪽으로 돌아와서 일단 큰 플랫폼 간의 격차가 너무나 지금 이격이 커지고 있어요. 네, 카카오가 본인 애드핏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버리니까 급속도로 탈출을 한 거죠. 두두두두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스토리를 아무도 거의 안 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렇죠. 배를 아주 조금 그냥 살짝 좀 가른 거네요. 살짝. 살짝 아니고요. 쭉 갈라서 자기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그 구글 쪽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한 광고성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그게 상위에 오래 노출이 되도록 구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오래 노출이 되면 구글에서 하는 애드센스 광고를 그냥 거의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탑 티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있는데 굳이 뭐 다른데 뭐 눈 돌릴 필요는 없죠. 더 콘텐츠를 좋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배를 살짝만 갈라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요 정도 가르면은 갈랐다가 안 되면 다시 봉합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요 정도 갈랐는데 이제 정말로 탑티어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얘들은 언제든지 배를 쳐 가를 수 있겠구나. 다 도망갔어, 다. 지금. 살짝 갈랐는데 거의가 죽은 거네요. 거의가 알아서 거의. 빠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카카오도 이해가 되는 게
카카오도 왜 되게 이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네,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최근 한 1, 2년간은 이 실적에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거에 합당한 실적을 못 맞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실적은 또 성장이 제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끌어올릴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그 수익원 중에 하나로 이 카카오 에드핏, 티스토리에 에드핏을 달자는 그런 솔루션을 나름대로는 이제 찾아내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자충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큰 자충수. 이제 제가 불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카카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맥락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쵸. 거잖아요. 수익성 이제 네. 제고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들만 그 생태계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이제 특정 이제 생산자, 콘텐츠를 만드는 뭐 프로바이더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만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플랫폼들은 그렇죠. 이제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갖는 수익의 일부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그 활동을 제한한 거거든요. 이러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만드는 일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에 민감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익이 조금 이제 애드센스나 애드핏 이렇게 반반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애드핏으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익성도 문제지만 네. 이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이 탈출의 가속도를 붙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무슨 서비스가 작년 말 12월 달에 한번 이제 뭐 어떤 사례가 커뮤니티 소개가 되면서 너도 나도 그걸 하는 상황이 된 마당에 이제 카카오에서 에드핏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대거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카카오에서 잘못했네요. 다시 봉합할게요. 이래서 되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티스토리는 망했습니다. 자, 티스토리는 빠빠 이제 나오세요. 그쪽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예. 이게 티스토리에 어느 정도 수익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하려면 차라리 이건 불가능했겠지만 다음이라는 검색 혹은 검색 엔진 여기를 더 튼실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음 카카오의 검색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의 검색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를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마당에서 그래서 티스토리를 이용한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걸 쓸 이유가 없죠 사실. 대체제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성급하고 크리에이터의 생리를 잘 모르는 이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